안녕하세요. 오늘 교과서 비상 중학교 교과서를 보고 있는데 감상의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그 2권이 1권, 2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2권은 표현 파트더라고요. 표현 파트 다음 시간에 볼 거고. 자, 그래서 우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를 보는데 이제 어떤 도판을 받으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는 도판이 나오잖아요. 도판 설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이제 교과서의 구성이나 이런 것은 뭐 이제 2차 때 뭐 잠깐 보면 되는 것이고, 지도안 짜는 게 또 그렇다고 여기서 나온 그대로 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조건에 맞춰서 짜는 것이기 때문에 또 별개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보실 때 도판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 보는 방식대로. 자, 자신과 세상을 바라본 미술가들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뭐 이렇게 자료가 잔뜩 있고 카셀스 그러니까 사진에 담긴 24시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작가는 24시간 동안 온라인에 업로드된 35만 장의 이미지를 인쇄해가지고 전시회에 가득 채워놨어요. 그래서 관람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그 경험 속에 빠져드는 기분을 느끼도록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사생활을 그 자료를 옮겨놓고 그걸 보게 만드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를 바라보다 해서 강세왕이 나왔어요. 강세왕도 이따 잠깐 볼 거고, 그 다음에 할스가 나왔네요. 그래서 순간적인 뭐 할스는 뭐 별건 아닌데 이따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세상을 바라보다 뭐 이게 리웨이 그래서 뭐 작가는 행복한 표정의 사람들을 하늘을 나는 모습을 연출했다. 뭐 이런 게 있었고 이제 서로를 바라보다 아브라모비치는 제가 예전부터 이제 강조했던 작가인데 이제 퍼포먼스입니다. 마주 앉은 관람객과 한동안 말없이 눈을 마주치는 퍼포먼스인데 이 과정에서 22년 전에 헤어졌던 여인과 다시 만나 애탄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 다음에 자화상으로 표현하는 작가, 뭐 뒤로가 대표적이고 뒤로의 어떤 부분에서 이 자화상이 유명했는지 그것만 좀 체크하면 될 것 같고, 뭐 우리나라 작가는 그렇고 그 다음에 자 퀸,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많이 봤죠. 많이 봤는데 작가는 자신의 비 4.5리터의 이제 자수상을 만들었다라는 거 요것도 이따 볼 거고, 이것도 이게 아이러니하게 또 서양 미사랑 많이 겹쳐가지고 제가 좀 엊그제 이게 설명했던 내용들이 겹치네요. 그리고 카로 이것도 자기의 어떤 자화상의 개념으로 접근을 한 작품이죠. 평론가들은 초현실주의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본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본인의 어떤 작품성에 대해서 많이 확고하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이브 클랭이 중요하죠. 이브 클랭이. 그래서 이브 클랭이 이제 퍼포먼스 이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는 그리고 우리나라 작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수집하는 미술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물건이 아닌 소리를 수집하는 사운드스케이프라는 거 명칭 좀 알아두세요. 사운드스케이프는 환경을 기초로 한 새로운 예술 장르인데 주변의 다양한 소리를 녹음하고 조합해서 소리를 통해 풍경이 연상되도록, 소리를 듣고 연상되도록, 뭐 라디오 역할 같은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사회 참여 예술. 사회 참여 예술 자체가 중요하게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예전에 뭐 사회적 조각 이런 게 나왔었고 했을 때 요 사람은 요 이제 윌슨이라고 해가지고 껌아트를 이제는 제작을 하는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요. 보니까 길바닥에 붙은 껌에 그림을 그려서 환경을 새롭게 만드는 작가. 이제 시민들이 그에게 보내준 다양한 사연을 이제 그림으로 반영하고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로 이제 사람들한테 환경을 그냥 어떻게 새롭게 보여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 내용들이 이제는 시민들이 참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인스티튜트의 그 피겨링. 그래서 그 피플스 암초라는 건데 이제 털실 손뜨개로 이제는 한 건데. 지구 온난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등을 이제 환경 문제에 관해서 경각심. 그래서 이제 사회 참여 미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환경 문제에 거론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개국에서 이제 직접 털실과 이제 비닐 등을 이용해서 뜨개질을 하는 전 세계 미술관과 박물관에 공동으로 전시하는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대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해서 한번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아까 여기서 봤었던 요 작가죠. 요 작가. 요 작가 보면은 네덜란드 출신의 그 캐셀스는 이제는 현대인의 각종 소셜 네트워크와 그 이미지 중심의 검색 엔진들로 인해서 지나치게 많은 이미지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뒤섞여 있고,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이제 공개적으로 전시되어 버린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죠. 근데 이제 웹상에서요, 개인적인 요소들이 많이 지금 웹상에 떠다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이처럼 이미지의 홍 속에서 노출된 현실을 이제 관람자들이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체험한다. 이제 여기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방법 자체가 그냥 그거를 인쇄해가지고 미술관에 그냥 깔아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는 온라인에 24시간 동안 게시된 35만 개의 이미지를 직접 인쇄를 했어요. 그래서 전시장에 쌓아놓은 거죠. 이게 이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관람자들은 어마어마한 사진의 양에 압도가 되죠. 그리고 수많은 타인의 일상을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타인의 일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게 주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강세황은 이제 아까 이 작품이죠. 강세황은 이제 옷차림에서 관모를 쓰고 있는데 옷차림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옷차림을 통해 자신의 내면적 갈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70세 노인의 얼굴을 이제 광없이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당당한 자세와 인광이 드러나는 형용한 눈을 통해 강한 자의식을 보여줬다. 할스는 이것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볼 거 없고, 인물의 순간적인 표정을 포착해가기 위해서 빠른 붓터치로 즉흥적이고 우연한 효과를 나타내는 알라프리마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는 요 사람이 말이죠. 요 사람이 우선 바로크죠. 바로크에서 이제 벨라스케스도 이제 알라프리마를 썼고요. 벨라스케스도 이제 알라프리마를 썼고, 자, 이 사람이 이제는 이제 바로크 작가인데, 할스 같은 경우는 누구랑 많이 비교되냐면, 우리가 이제 홀바인, 북유럽 르네상스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홀바인이 있습니다. 이제 홀바인이 특징이 뭐냐면,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이제는 그 이상적 사실주의가 있어요. 이상적 사실주의에다가 이제 북유럽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제 북유럽은 이제 관찰에 의한 거예요. 관찰에 의한 사실주의인데, 이게 이제 이 홀바인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제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할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되게 이제 정교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뭐랄까, 얘네들은 이제 홀바인은 붓터치가 남아서는 안 될 정도의 어떤 섬세함으로 간다면, 할스는 알라프리마를 통해서 붓터치가 그대로 남는다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을 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쉬운 문제긴 한데, 할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게 기본이죠. 그래서 할스하고 또 벨라스케스, 이 사람도 알라프리마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인상주의까지 갔죠. 인상주의까지 가게 된다. 요 정도 필거하고, 글씨가 조금 잘 써지네. 그래서 알라프리마 같고요. 다른 건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리웨이 아까 잠깐 봤는데, 중국의 행위예술가 리웨이는 상상력의 해방을 주창하며 인간의 무의식에 내재된 비합리적인 감정을 독특한 사진 기법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는 사진 기법입니다. 이제 그런 디지털 방식을 합성 대신에 조금 이제 아날로그죠. 이제 와이어와 이제 거울, 이제 모델들 고개를 통해 가지고 실제 장면을 연출합니다. 연출해가지고 컴퓨터로 와이어와 같은 특수 장비 부분만을 지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방식의 합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모비치 나왔죠. 서로 같이 이제 쳐다보기만 하는 퍼포먼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 보시면은, 작가는 자신의 신체를 예술의 매체로 한다. 자, 신체를 예술의 매체로 체크하시고요. 행위 예술, 포포먼스입니다. 그래서 시간, 존재, 관계, 사회적 문제 등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관객들에게 다양한 감정과 경험을 전달하는데, 모마에서 이제 했는데 약 3개월간 진행된 이 퍼포먼스는 이제 작가가 매일 8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은 채 말없이 앉아 있었고, 관객은 차례대로 맞은편에 앉아 서로 바라보는 퍼포먼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여기까지 바라보는 퍼포먼스, 그냥 서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의 변화없는 표정은 참가자들의 얼굴의 즐거움과 공포, 권태, 절망 이르기까지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관객 사이의 무언가 대화 속에서 예술과 관람자 간의 구별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래서 작가는 행위라는 상호작용을 통해 예술을 경험하는 관계의 연결에 주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체크하시고,
옛날 남자친구도 만나고. 그래서 시종일관 무표정을 유지했던 그녀도 결국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해가지고 전에 남자친구 그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조선시대 자화상 이거 딱히 볼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자화상으로 해가지고 뒤로가 나와 있고, 볼 사람이 이제 뒤로 저기 누구야, 이브 클랭 봐야 되겠죠. 자, 뒤로. 이제 뒤로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독일에서 화가는, 그러니까 그 지역적 배경적 특성이에요. 요거 재밌더라고요. 독일에서 화가는 목수나 양복장이와 같은 장인입니다. 독일에서는 장인으로만 인정받았어요. 근데 르네상스 중심이었던 이탈리아에서는 신사로 대우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르네상스는 신사 교육에 들어갈 정도로 우리가 대가들이 인정해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르네상스 문화에 대한 그의 동경을 반영하던 작품 속의 뒤로는 갑자기 귀족의 청년의 모습처럼 고급스러운 의상을 차려입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로는 자화성을 통해 화가의 높아진 지위를 드러낸 최초의 화가이자 이탈리아의 혁신적 르네상스 미술 양식을 독일에 전파한 작가다. 그래서 이 독일의 뒤러의 작품에서, 우리가 아까 이 뒤러의 작품에서 갑자기 자기의 신분 상승을 상징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모습을 그린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독일에서는 그냥 장인 취급받다가 르네상스의 이탈리아로 가니까 완전히 신사 대우를 받는 걸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보니까 되게 높은 지위에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느끼면서 그렇게 자상을 그렸다는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볼 거. 그 다음 퀸. 자, 아까 자기 피로 이렇게 했죠. 91년부터 2011년까지 정확히 5년마다 한 번씩 자신의 머리를 본뜬 틀을 새로 만들고 자신의 피 4.5리터를 채워 넣어서 떠낸 자아 연작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젤리 같은 작품은 냉동 보관해야 돼요. 그래서 유동적 상태였던 혈액을 단단하게 굳히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작가의 작업은 사라져버리려는 자아를 붙잡아 두어 작가 자신의 원자들한테 한데 뭉쳐서 자신의 몸보다 더 안정된 상태인 자아를 새롭게 창조해내는 행위를 연상케 한다. 근데 자기 자아를 묶어둔 거죠. 자기 피를 통해서. 그래서 퀸은 자신의 자아 연작을 렘브란트 자화상과 연작에 그 견주기도 했는데, 렘브란트 자아가 거친 질감의 물감. 그래서 이 사람은 렘브란트 그 질감의 물감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표현된 거죠, 아무래도. 근데 퀸은 그의 삶 자체라고 할 수 있는 피를 사용해서 직접적인 표현, 그러니까 간접적인 표현, 뭐 이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찬요는 됐고. 클랭. 자, 클랭은 뭘 해야 되냐면, 우선 이걸 볼게요. 인터내셔널 클랭 블루. 그래서 이게 IKB만 알아도 돼요. IKB. 자꾸 IBK 이러는데 IBK 하지 말고 인터내셔널 클랭 블루, 이게 정해진 거라서, 물론 이제 인터내셔널 블루 클랭 이렇게 뭐 한다고 해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이게 무슨 뭐 보험회사 이름도 아니고 그냥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그냥 IKB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이걸 왜 알아야 되는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이 색은 이용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어요.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색안에 관심을 끌었는데, 이 여성 모델들이 이 색의 물감을 온몸에 묻히고 종이에 자신의 몸자국을 남기는 동시에 오케스트라가 20분 동안 단 하나의 음만 연주하도록 했어요. 근데 그의 작품은 통상적인 미술관 작품의 정지해 있고 관람자가 움직였던 것과 달리 작품 자체가 움직이고 관람자는, 그러니까 퍼포먼스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얘는 그거지. 무슨 말이냐면, 이 클랭이 이제 이제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뭐냐면 비물질화입니다. 비물질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럼 비물질화가 얘가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얘가 이제는 기존의 파랑, 기존의 이제 블루, 이제 기존의 블루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블루에 대한 상징성, 의미, 이런 게 싹 제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블루가 아니라 새로운 특허를 내 가지고 자기만의 블루를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성색에 대한 이미지를 싹 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비물질화 출한 게 이 퍼포먼스입니다. 물론 이 사람의 그림이 남아있긴 해요. 이 사람 그림이 여기에서 이제 흔적이 남아있고 그걸 전시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전시라는 거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게 퍼포먼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도 비물질합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만. 원래는 할 얘기가 더 많은데, 요까지만 해도 요 작품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클랭이 그래서 이제 비물질화를 최종적으로 하는 게 이제 사원소잖아요. 그래서
그 사 원소를 중심으로 하는데 여기선 그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시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베트남의 아버지와 이제 일본의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작품에는 시클로, 이거 영화도 있었는데, 이거 영화. 불리는 베트남 자전거 택시입니다. 시클로가. 시클로는 베트남 전쟁 이후에 남은 것이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비천한 노동을 상징합니다. 이 시클로는 비천한 노동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13분짜리 영상의 지역 어부들이 바다 아래에서 시클로를 힘겹게 끌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는 거리에 있는 시클로를 해저로 옮김으로써 고된 노동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아름다움과 비애를 강조한. 그래서 시클로가 이제 요거죠, 요거. 영상물이네. 자, 그리고 칼로 봐야겠다. 칼로 안 맞네. 자, 칼로. 멕시코 요리화가인 칼로. 칼로는 고등학생 때 자신이 타고 있는 스쿨버스가 전차와 충돌하면서 척추 골절과 함께 오른쪽 다리에 30여 차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작가는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고난과 자기가 겪었던 그런 일상적인 고통스러운 일들을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계기로 작품은 멕시코 아즈텍 신화에서 오른발을 상징하는 동물인 사슴을 자신의 모습처럼 그려놨어요. 그래서 또한 사슴의 몸에 박힌 9발의 화살, 9 갈래로 갈라진 사슴뿔, 그림 왼쪽에 늘어선 9그루의 나무를 통해 아즈텍의 신화. 자, 여기서 이제 아즈텍의 신화의 9개의 신화적 상징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즈텍의 신화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숫자 9와 관련된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다.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건 초현실주의 느낌인데, 본인은 아니래요. 자, 그거만 체크하시고요. 예,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했었죠. 아까 요거, 사운드스케이프 했었고, 조금 더 볼까? 소리와 풍경이 합성어. 그래서 곳곳에 수집한 각각의 음을 개별적이 아닌 이들의 음의 조합이 구성하는 환경 전체를 하나의 경관이나 풍경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예. 요 마지막에 이러한 사운드스케이프의 개념은 단순히 소리의 조합을 넘어서 특정 장소나 환경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 공간의 경험을 풍부하게 만드는 게 있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아까 윌슨의 영국의 거리 예술가인 벤 월스는 원래 길거리 광고판에 그림을 그렸으나 도시 경관을 해쳤다는 이유로 당국의 제지를 받은 후 길바닥에 껌에 이제 눈길을 돌렸대요. 예,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얻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윌슨은 세상을 떠난 반려견을 그려달라거나 프로포즈 메시지, 그리고 런던 테러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한 추모의 그림의 요청들 을 작품에 반영해서 자신의 거리 예술을 통해 사람과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기를 희망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공미술로서의 볼거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이 들어와. 이것도 그려주세요, 저것도 그려주세요 하면서 소통과 관계를 맺는데 핵심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는 아까 봤죠? 요거는 그냥 환경에 대해서 해양 생물학, 수공예, 지역사회 운동에 교차하는 지점이 이 프로젝트에서 이루어지는데, 집단의 창의성을 모으는 과정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는 인간이 지구 생태계에 끼치는 피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인간의 힘에 조명함으로써 지구 온난화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같은 환경 문제에 대응하죠.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데, 손뜨개 사놓죠. 원래 이렇게 손뜨개 하면 이렇게 페미니즘적인 요소가 좀 강한데 이거는 이제 환경적인 거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 아직 안 했네. 자, 여기를 다시 보시면 상징을 품은 미술, 상징을 품은 미술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1월 오봉도 나오네. 이건 예전에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요. 예, 1월 오봉도 이미지, 이거는 이제 좀 상징적 의미, 도상적 의미가 존재합니다. 자, 고대 상징 나르메스 왕의 승전 기념판. 이 전쟁에서 이긴 왕의 모습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작한 거다. 여기서 근대 상징 샤반, 사막의 막달라 마리아. 이게 딱 봐도 이게 좀 상징주의 느낌이 나지 않나요? 상징주의 느낌이 나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손에 들고 있는 해골은 생사의 갈림길, 왼쪽 하단에 작은 뱀, 왼쪽 하단에 작은 뱀이 잘 보이진 않지만 뱀이 있나봐요. 자, 뱀은 유혹을 나타내는 거고, 이는 고뇌에 찬 근대인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이거 상징주의 느낌 확 나네요. 그리고 현대의 상징 아웨이웨이, 이 작품은 되게 많이 봤어요. 이건 저는 2차 때 많이 얘기했는데, 구명조끼를 가지고 이렇게 기둥에다가 이렇게 감아놨어요. 베를린 대표하는 음악당에 그 기둥에 수많은 구명조끼를 매단 작품으로 작가는 구명조끼가 바다를 건너온 난민들을 상징한다고 말하죠. 아무래도. 그리고 문양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상징, 김영절지의 상징, 개가 있는데 개 껍데기를 뜻하는 갑은 1등을 뜻하는 갑과 한자가 같아서 과거 시험에 1등으로 합격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갑자와
개의 껍데기를 뜻하는 갑자와 그 다음에 1등을 뜻하는 갑자 이 한자가 같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 방식을 많이 활용해요. 요게 방식이 뭐냐면 요거부터 볼게요. 이거 체크를 하시고요. 동음이자인데 이제 동음이자 이거 왜 안 먹어? 자, 요거 체크하시고 이거 잘 보는데 동음이자란 발음이 같지만 발음이 같지만 뜻이 다른 한자를 말해요. 전통회화에서 이를 활용하여 먼저 의미가 좋은 문구를 정해놓고 그 문구의 발음이 같은 한자를 지닌 대상을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궁궐에 들어가 벼슬자리를 얻으라는 뜻으로 전하고 싶으면 궁궐의 걸자와 쏘가리 걸자의 발음이 같은 것을 이용해 쏘가리를 그리죠. 그래서 궁궐 걸자에다가 쏘가리 걸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리는 것을 동음이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음이자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요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개의 껍데기 뜻하는 갑은 요거 했고, 오이와 옥수수, 씨가 많은 식물은 자소를 많이 낳는다. 감 어렵게 나무에 올라서 따야 하므로 좋은 배필을 만남을 이제 좋은 배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 학문에 대한 사랑 상징 뭐 이게 나와 있고, 장승업 기명절지로 독보적인 작품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등불 밤늦게 학문에 열중하는 선비의 공부방을 상징하고, 국화 뿌리를 다려 먹으면 불로장생한다는 옛얘기에 따라 무병장수. 국화가. 자, 그래서 요거 알고 있어야겠죠? 바니타스도 있어요. 바니타스. 타버린 촛불, 연기처럼 사라지는 인생을 상징한다. 악기, 세속적 쾌락의 허무함을 상징한다. 그리고 책, 인간이 추적한 지식의 그러니까 이 바니타스는 대부분 부정적이죠. 지식도 필요 없고, 악기, 그러니까 세속적인 어떤 예술도 필요 없고, 그리고 인생은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고, 참 이 허무주의죠. 말 그대로 허무주의예요. 그래서 메멘토모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을 이제 기억하라 이제 그거잖아요. 바니타스의 그 주제는 메멘토모리의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해골의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 이게 메멘토모리 전부 이제 그게 들어가요. 부질없다. 이 클라스라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돼요. 자, 기명절지, 바니타스, 카드도 놀이나 쾌락이 부질없다. 이게 뭐 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할 게 하나도 없어. 쓰러진 물잔, 유리잔에 물이 쏟아지듯 극히 짧은 순간 혹은 깨지기 쉬운 연약함을 상징한다. 시계, 시간의 유한함을 상징한다. 그치, 유한함. 언젠가 넌 죽는다. 이제 그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샤반. 아까 샤반이 이제 막 19세기 프랑스 상징주의 맞죠? 그냥 상징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상징주의가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상징주의가 이제 후기인상주의. 이제 후기인상주의에 누가 있었냐면 이제 고흐가 있고 이제 고갱이 있어요. 고갱이 있는데 요 고갱이 후기인상주의의 이제 원시성을 추구하면서 그래서 이 고갱의 같은 시기에 상징주의 미술이 등장합니다. 미술이 등장을 해요. 이제 고갱을 중심으로 이게 원래 상징주의라는 것은 이제 문학에서 시작을 해요. 문학. 미술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문학이 이제 영향 줘가지고 이제 미술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상징주의가 이제 등장을 하고 이제는 고갱 중심으로 해서 종합주의가 등장하죠. 종합주의가 등장하는 것은 이제 뭘 종합하냐? 이때 클로아조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클로아조니즘. 이렇게 있는데 이게 스테인드 글라스 이제 이제 고딕의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의 이제 윤곽과 그 다음에 우키요의 이제 목판화 이 두 가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클로아조니즘이 등장을 하게 되죠. 검은 윤곽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가 이제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유행을 하게 되면서 얘네들이 이제는 생면으로 원래 고갱이 생면으로 이제 그린 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면과 플러스 이제는 윤곽선 이렇게 가죠. 이게 이렇게 가가지고 요게 이제 종합하자. 그 다음에 종합주의가 이제 가가지고 어디로 가? 나비파. 근데 동시되긴 합니다. 사실은 이제 나비파로 가게 돼요. 나비파로 가서 얘네들이 이제는 어디로 가요? 이제 20세기로 이제 가게 되면 20세기로 가게 되면 이제는 야수파와 이제 표현주의로 가게 돼. 얘네들 어떤 특징이 있어요? 전부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유, 또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가네.
이제 빨리 하고 가야지. 자, 그래가지고 15세기 이탈리아의 미술의 영향을 받아서 프레스코풍으로 그렸대요. 프레스코풍으로. 그러니까 저 약간 복고적으로 그렸다는 얘기죠. 제3공화국 시기에 공공벽화를 많이 제작했고요. 그러니까 프레스코니까. 그래서 아카데미에 쇠퇴하고 인상주의가 주류를 차지했던 19세기 후반에 고전주의 전통을 되살리는 화가로 명성을 얻었어요. 고전주의 전통을 좀 되살렸다. 초기 낭만주의 화풍은 이탈리아의 프레스코의 영향으로 고전주의 양식으로 변했고요. 사막의 막달라 마리아의 그도 이제 유화로 그린 것이지만 프레스코 벽화의 효과를 살려서 고전주의 화풍으로 그렸대요. 그래서 마리아가 손에 들고 있는 해골은 생사의 갈림길. 요거 의미도 있죠. 뱀은 욕을 의미한다. 막달라 마리아의 죄와 회개를 상징함과 동시에 근대인의 세속적 고뇌를 상징하기도 한다. 뭐 거기까지 그 얘기고. 이웨이의 구명조끼가 요거는 난민 문제입니다. 여기 체크하시고 뭐 딱히 없어요. 아까 요거 상징성 했지. 장승업이 나오네요. 장승업은 제가 장승업 항상 얘기하는 게 있지만 이 사람은 뭐랄까 자기만의 어떤 특성이 딱히 없는 작가예요. 오히려 여기저기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장승업은 호방한 필목법과 정교한 묘사력으로 산수와 인물화 다 잘 그렸습니다. 특히 김영절제라는 독특한 장르를 창출했다. 요거는 그래요. 요거는 인정. 김영절제와의 연호는 정무라의 성격에 중국의 청공도와 박고도에서 찾을 수가 있고, 조선 후기 강세왕이 그린 청공도와 그 다음에 문방구도는 이제 중국을 통해 청공도가 유입된 사실을 알려줬다. 그래서 장승업은 청대 양주화파와 이제 해상학파, 개성적으로 그려진 김명과, 원래 양주화파와 해상학파가 이제 그림을 팔려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화조화를 많이 그리잖아요. 거기에 영향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김영화의 그림을 수용해서 김영절제와 양식을 창안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후 독립적인 화풍을 발전시켰고요. 김영절제는 도자기, 그래서 도자기와 꺾어진 나무까지 절지 이 뜻이죠. 그래서 요거 체크하시고. 그래서 도자기, 화분, 과일, 채소 등의 정물을 꽂아놓고 정물화를 그리는 것을 얘기하고, 소재의 용도나 그 의미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채 보기 좋게 배열된 화면 구성은 김영절제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그것만 보시면 되고, 장승업은 고동기에 대한 다양한 소재를 더하고 20개 채색을 곁들여서 길상성과 장기성을 강조했다. 그렇죠.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양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거 중요하다고 내가 수업 시간에는 얘기했는데. 자, 그 다음에 클라스, 카드와 해골과 책이 있는 바니타스 정물.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줄칠 거는 아니다. 그죠? 바니타스 특징 다 나와 있잖아요. 자, 그는 바니타스 정물의 또 다른 대표화가 있는 헤다와 같이 활동했는데, 둘은 거의 단색조와 가까운 차분한 화면을 선호했고, 대신에 물체에 느껴지는 미묘한 질감의 차이와 빛의 효과를 치밀하게 묘사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실제와 같은 착각, 뭐 이거 굳이 쓴다면은 요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제 실제 착각을 트렁프레이유죠. 트렁프레이유 썼다는 거고. 자, 그래서 해당 단순한 화면을 선호했지만 후기 작품을 해서 다채로워졌대요. 죽음과 인생 무상을 상징하는 다양한 정물을 활용해서 죽음을 기억하라. 아까 메멘토 모리가 이제 여기 시험제 나왔어요. 그래서 교훈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바로크죠. 바로크. 네덜란드 바로크입니다. 이 바로크에서 정물화가 있는데 두 가지죠. 이제는 바니타스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롱케. 이 두 양식이 있는데 둘 다 트롱프레이유를 썼어요. 둘 다 트롱프레이유를 썼어. 그렇게 보시면 되죠. 바니타스 됐고, 책가도 됐고, 그 다음에 허스트가 있어요. 허스트 실제 해골의 표면에 백금을 입히고 8,000개가 넘는 다이아몬드를 박았어요. 근데 요게 이제 좀 의미가 있다. 이게 죽음의 상징인 해골이 있고요, 사치의 상징인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이것을 활용해서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과 그러한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을 표현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욕망과 그 다음에 피해갈 수 없는 죽음, 그래가지고 인간의 유한성과 죽음을 불가피성을 상기시키며 물질적 가치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깊은 성찰. 되게 엽기적이긴 하지만, 자, 엽기적이지만은 그래도 의미가 있죠. 플렉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니타스 의미가 있고요. 자, 요 동물 그림 나오네. 동물 그림 교과서 잠깐 보면은, 자, 김두량 작품 쌉쌀게 나와 있고, 나머지 뭐 볼 게 없죠. 뒤로 작품 되게 섬세하게 그렸는데, 이게 또 재미있는 게 인도의 코뿔소를 직접 본 친구가 편지로 묘사한 내용인데 그걸 상상해서 그렸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렸지. 그리고 이 쇠라 작품도 재밌어요. 쇠라 작품도 요게 이제 각각의 이제 한 곳에 모여 있는 사람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요거 이따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더 허스트가 나오네요. 삼가 죽음.
있고, 이렇게 가면 이제 김두량, 여기 보시면 가는 붓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움직이는 털의 흐름, 한올 한올. 그래서 이제 명암 처리로 해가지고 이제 소양화법을 그렸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뭐 딱히 없고, 제가 여기 왜 필기 해놨냐면, 제가 이걸 영상 찍었는데 영상이 안 찍혔어. 그냥 혼자 떠든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게 어이없어 씨.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자, 이 지금 보시면은 시각상이 혼합될 때, 그래서 병치 혼합 제가 얘기하려고 했었고요. 당대 색채학 개념 바탕으로 한 게 이제 슈브렐 색채 이론이고, 이 전묘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시나크는 이제 분할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작품에 여러 사회 계층이 유형을 담았대요. 그러니까 여러 사회 계층이 하나면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는데 그를 재구조화시킨 거죠. 그래서 왼편 아래에 담배를 물고 있는 뱃사람과 책을 읽는 귀부인 말끔한 신사는 실제로 한 자리에 있지 않았겠지만 쇠라는 다양한 계층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위치를 재구성했대요. 또한 여인이 줄에 묶어 데리고 있는 원숭이는 당시 유행한 애완동물이었지만 방탕함을 상징한다. 그래서 알레고리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계층과 알레고리가 지녀졌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신인상주의가 이제 색채는 슈브렐이고 형태 보고를 위해서 고전 방식을 쓴 거예요. 그래서 원근과 명암법을 썼다. 요거를 이제 혼자 떠들어댔죠. 그래서 필기했는데 녹화가 안 됐어. 녹화가 어이가 없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뭐 허스트만 좀 보면 되겠네요. 허스트는 여기 보시면 이제 죽음이라는 주제입니다. 체크하시고, 피할 수 없는 죽음과 그것을 직면하기를 꺼리는 인간에 대한 관심. 그쵸. 죽음을 직면하기를 꺼리는 거가 아니라 두려워하죠. 예, 그거. 그래서 구더기가 들끓는 동물의 사체가 포함된 설치 작품 천년입니다. 요 작품이에요, 요 작품. 예. 그래서 이제 사체를 놓고 구더기가 들끓게 만든 거예요. 너무 심했죠. 예. 예, 보기 싫다. 자, 그 다음에 우첼로. 우첼로는 르네상스의 이제 기하학적인 투시 원근법을 좀 많이 강조했던 사람인데, 됐고, 이제 원근법.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는데, 요걸로 이제 원근법을 제시하려고, 암암리에 묘사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수호하는 그 그림에는 이제 원근법이 좀 결여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여기 보시면 블루네스키가 이제는 원근법 발견하고 마사초가 이제 그림을 그렸죠. 예, 그래서 원근법과 대상의 기하학적 구조에 대한 그 지대한 관심을 잘 보여준다. 메티카의 피렌체 궁이나 궁에 나란히 걸려있는 이 연장은 중세풍의 뚜렷한 형태와 세밀한 밑그림의 르네상스 조각, 그 미술의 조각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을 잘 결합시켰다. 이 중세적 요소도 좀 남아있어요. 나머지는 됐고, 쭉쭉 가고, 그 다음에 다양한 미술관, 요거는 뭐 볼 게 별로 없어요. 2015 중복이 좀 많이 됐는데, 요거를 조각상을 물에다가 이제 수중에 넣어놓고, 요거는 이제 환경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긴 한데, 이렇게 산호초가 자랄 수 있게 친환경적인 조각이라고 하죠. 요 작가들만 좀 볼게요. 요 작가, 테일러. 환경보호론자고요. 여기 보시면 조각품 대부분이 사람을 모델로 했는데 이제 벤드로도픈 후 그 신체의 틀이나 네거티브를 만들어서 라이프 캐스팅 했다. 요것만 아시면 되고, 그 작업은 인간의 개입과 자연과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긍정적이고 지속 가능할 수 있는지 표현하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의 작품은 불활성 콘크리트 조각을 시간의 지남에 따라 살아있는 인공 산호초로 변화해가지고 해양 환경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각품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 그러니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까지입니다. 그리고 용어 정리가 마지막에 있는데, 그것만 체크하고 갈게요. 여기 보시면, 오감도, 인간의 5가지 감각을 한 그림 또는 연작입니다. 그리고, 다 했던 거예요. 슈퍼그래픽, 스트리트 퍼니처 다 했던 거고요. 여기 보면 다문화에 관련, 이제 자문화 중심주의. 이제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 문화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거고, 반대로는 문화 사대주가 있는데 다른 문화가 오히려 더 우월하다고 믿는 애들.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는 고유의 가치를 모든 문화가 고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볼 게 없네요. 쭉쭉 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미술 작품을 어떻게 감상할까요? 아레나스 대화중심 미술 감상법 4단계 느낌 나누기.
자세히 살펴보기, 느낌 나누면 어떤 부분이 흥미롭나요? 뭐,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기, 무엇을 그린 것 같나요? 의미 탐구하기. 그래서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내면화하기. 작품을 감상하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요거는 좀 알고 갑시다. 그리고 내용 중심, 형식 중심, 수용적 감상, 비판적 감상, 직관적 감상, 분석적 감상, 요거 했었죠. 그리고 뉴욕 현대 모마의 감상교육법에서 VTS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레나스 대화 중심 감상법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체계화시켰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 작품은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했나요? 또 무엇을 더 찾을 수 있나요?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명칭이 달라요. 명칭 다르니까 구분하셔야 돼. 나머지는 쭉쭉 여기에 아까 했던 사운드스케이프 나오죠. 사회참여 미술 중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아까 훑어보니까 뭐 다 했던 거더라고요. 딱히 볼 게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과서를 안 하면은 뭐 약간 다른 일이 있어서 못 할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교과서가 안 나오고 대신에 그 용어사전이 나갈 수도 있어요. 제가 용어사전도 좀 같이 봐야 되니까, 약간 겹겹이 이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영상이 이게 녹화가 안 되는 바람에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요. 좀 괜찮은 교과서만 선별해서 보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보는 것보다는 그나마 제가 계속 교과서를 봐왔잖아요. 2015부터 봤는데 중복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아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보면은 조금 선별하기가, 그냥 아무거나 다 보기에는 너무 양이 많잖아요. 그리고 교과서마다 중복되는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훨씬 시험 문제에서 못해도 한두 문제는 여기서 가져갈 수 있다. 교과서 관련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제 꼼꼼히 보시다 보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용어사전이 됐든 교과서에 됐든 이어서 요거서 감상 끝나고요. 다음에는 이제 표현 파트, 이제 중학교 2 두 번째 내용인데, 표현 파트 하면 끝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학교 거를 하나 더 볼 건지 아니면 고등학교로 넘어갈 건지 한번 보고 선택. 제가 왜 교과서를 안 정해 주냐면, 교과서를 예를 들어서 뭘 보는데, 여기 별거 다 하면 넘어가고 다른 걸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볼 건지 아직까지 몰라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요 캡처해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도움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